네, 안녕하세요. 저는 SGM에서 가족사업가로 활동하고 있는 대리점장 여정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랑과의 기억은 크게 없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제가 눈 뜨면 안 계시고 자기 전에 늦은 시간에 일에 지쳐서 들어오시는, 네, 항상 그러셨어요. 제 기억에 어머님과의 추억은 딱히 크게 그냥 바쁘신 분, 그리고 어린 마음에 느꼈던 거는 무엇보다 일이 가장 먼저신 어머니, 그런 인식이 가장 컸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도 저는 어려운 거를 사실 잘 모르고 자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부모님께서 우리 집이 어렵다, 뭐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힘든 상황이다, 그런 내색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20대 후반 들어서는 내가 어릴 때 철이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30대가 지났을 때부터는 어머니가 이런 거를 잘 티를 안 내셨구나, 아버지가 티를 안 내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다가, 제가 이제 부모가 되고 40대가 돼서 돌이켜 봤을 때 이게 정말 부모로서 자식들한테 희망을 꺾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던 거구나를 제가 이제 부모가 되고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네. 군대를 전역할 때쯤에 아르바이트를 생각할 때,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돈을 못 벌더라도 시급받는 일은 하지 말고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보자 라고 해서 군대 전역하고 나서 한 아르바이트가 이제 학생들 졸업 앨범 DB를 보고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이제 전화를 해서 과외를 컨택하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100% 다 인센티브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르바이트인데 3개월 만에 팀장이 됐어요. 제가 첫 직장인 현대자동차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는데요. 사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거에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자동차 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도 컸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비밀로 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영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래도 조금 반대하다가 두 분께서 공부해온 거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았고, 더 이상 안 돼서 포기하겠다라는 얘기도 얼마나 힘들게 그 얘기를 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두 부모님이 충분히 이해하고 처음에 속상해도 응원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때 이제 두 분이 여수에 계실 때였는데, 저는 이제 일산에 있으면서 고속버스를 타고 여수까지 내려갔습니다. 여수 내려가서 딱 말씀을 드렸더니, 저는 어머니가 태어나서 그렇게 우시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안 우셨어요. 근데 너무 서럽게 우시면서, 엄마 소원은 단 한 달만이라도 마감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보는 게 소원이기 때문에 너는 너만큼은 정말 누구든 몰라도 내 아들만큼은 죽어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영업을 시킬 수는 없어. 차라리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네 갈 길을 다른 걸 찾아. 영업만큼은 절대 안 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공부를 1년 더 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영업을 절대 안 돼가 목적이셨거든요. 그래서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제가 일을 하는 게. 그렇다고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때 돼서 직장을 구해서 받을 수 있는 저의 월급의 한계는 200만 원, 250만 원이었거든요. 어디서 취업을 시켜준다 한들 30살 먹은 아이를. 1년이 지났을 때 사실 제가 영업을 시작했는데 1년 동안 일반 직장인보단 더 벌어요. 그러니까 말리지 마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응원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은 딱 시험 본다고 말씀드리고, 두 분한테는. 그리고 시험 끝나는 날까지, 시험 발표 날, 다음 시험 발표 날까지 어떻게든 자리를 잡자 라는 생각으로 정말 악착같이 일을 했죠. 집 다음으로 제일 비싼 게 자동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입할 때 모르는 사람한테 구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그런데 제 인맥 중에는 제가 30살이었지만 제 주변에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다 공부를 하거나 취업을 이제 했거나 아니면 부모님, 가족들 소개여야 되는데 두 부모님 모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친척들 소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태어나서 처음 가본 지역에 아무 연고도 없는 데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4개월 동안 단 한 대의 계약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초조했죠. 왜냐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년이 안 됐고, 딱 한 대를 처음 판 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포터 윙바디라는 차였어요. 그 탑차 있잖아요. 그 옆으로 문이 열려요.
그 차를 딱 한 대를 팔았는데 상담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딱 한 대를 팔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정말 만나면 계약이 됐어요. 막 거짓말처럼. 그래서 많은 대수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첫 한 대를 판 그 달에 3대, 그 다음 달 4대, 그 다음 달 5대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났고, 제가 개척으로 그렇게 늘어난 거를 떠나서 이분들의 소개로 계속 대수가 늘어났었죠. 인천에서는 압도적으로 1등이었고요. 전국에서도 몇 번씩 번갈아 가면서 1등을 하는 대리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예전에 다니던 차 소나타를 그때도 장기 렌트를 하고 계셨어요. 장기 렌트가 그때는 그러니까 인셀덤 일을 시작하기 5년 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전 직장에서는 회사에서 차가 나올 때였으니까 아마 4년 장기 렌트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렌트가 불가능해서요. 제가 현대자동차 직원이다 보니까 제 신용을 넣어서 가족 렌트로 해서 어머니 이름으로 하는데 렌트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신용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때 다시 이제 이 차 반납해야 되니 소나타 차를 다시 렌트를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렌트를 하는데 렌트가 원래 자동차 하는 분들은 아는데 할부보다 훨씬 어려워요. 신용 점수가 높아야 돼요. 당연히 안 나올 거 알면서도 아 이것도 내 이름 넣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에 조회를 했는데 신용 증빙이 필요 없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 등급이 1, 2등급 안에 들어왔다라는 얘기거든요. 궁금하잖아요. 불과 4년 전이었고, 그리고 일을 다시 이 돈 잘 번다고 자랑은 하셨지만 진짜 잘 버나? 라는 생각이 그때 들어서 엄마 자료 필요해. 뭐 종합소득세 낸 것 내역도 떼야 되고 부가세 내역도 떼야 돼. 거짓말하고 공인인증서를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뒤져봤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알았죠. 진짜 돈 버네? 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근데 눈으로 확인은 했지만 사실 믿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영업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내 통장에 3천만 원이 들어오면 뭐예요? 내가 나가야 될 돈이 2,500만 원이 나가면 나는 500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통장을 보고 찍혀 있는 거는 뭐 3천만 원도 찍혀 있고 뭐 2천만 원도 찍혀 있고 그러니까 너무 놀랬죠. 근데 저는 통장 잔고만 봤습니다. 사실 진짜 이 돈을 지키고 있나. 그런데 없는 거예요. 잔고가 한 1,000만 원 남짓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했는데 그때 저희 와이프가 뭐 저금 같은 거 들어놓으셨을 수도 있잖아 라고 하셨길래 공인인증서를 받았으니까 다 뒤졌습니다. 은행이랑 은행을 다 뒤졌어요. 근데 일을 시작하신 지 1년 남짓이 됐는데 적금이 1억이 넘게 있으신 거예요. 이건 진짜 돈 버는 거다 라는 확신을 했죠. 제가 어머니가 이 일을 해도 될까 굉장히 날이 서 있는 상태에서 강의를 듣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었어요. 수석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3년만 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제품이었으니까 우리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다. 되게 부정적으로 들으면서 적고 있었단 말이에요. 수석 대표님이 항상 얘기하는 동반 성장, 그리고 나는 사업자들의 성장을 위한 회사를 만들겠다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나 그런 눈빛 제스처도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기꾼들이 나 사기친 쳐요 하면서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 들은 얘기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영업사원이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소개로 다단계 회사를 많이 갔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듯하게.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다라는 그 느낌과 그 얘기와 그리고 그 얘기도 특별했고 저한테. 제가 강의를 듣고 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리면서 한 얘기가 엄마 이 일 해도 되겠어가 아니었어요. 엄마 나 이 일 하고 싶어도 아니었어요. 엄마 나 엄마네 대표님 같은 사람 되고 싶어 였어요. 지금도 그래요. 눈물을 참으면서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때 감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 생각이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당장 내가 이 일로 돈을 못 벌고 많이 벌고 우리 어머니보다 더 벌고 어머니만큼 벌고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이 시스템 안에서 이 교육을 받으면서 나 자체가 성장하게 되면 적어도 나는 내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에 정말 부자는 돼 있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고 와이프도 흔쾌히 오케이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됐죠. 수석 대표님 강의를 듣자마자 나 일 해야 돼가 아니었어요. 이 일을 1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야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 때려쳐 내가 책임질게. 인셀덤 해.
네 어떻게든 네 인생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인셀덤 해.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7년 전에 영업만큼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제가 5년 차쯤 됐을 때, 자동차 영업 5년 차쯤 됐을 때 제 친척 동생이 자동차 영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전 그때 한 달에 그래도 꽤 많은 돈, 직장인들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벌 때였으니까 사실 당당히 추천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내 시간도 보장이 되는 일이고 삶의 만족도도 제 스스로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한테는 말렸습니다. 왜 말렸냐면 오만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자동차 영업을 하면서 실패한 사람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일은 나니까 하지라는 오만이 있었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어머니가 그 전 직장에서 저를 영업을 말렸던 이유가 어머니가 영업으로 돈을 버셨어요. 돈을 못 버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높은 직급까지도 올라가셨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를 이루셨어요. 왜냐면 아버지의 그 많은 빚을 다 갚으셨으니까. 저는 확신해요. 그때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거 나니까 하지. 넌 못해. 그렇기 때문에 말리셨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런데 이 인셀덤 일은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걸 당신 스스로가 확신하기 때문에 아들한테 내가 책임질게 와 라고 당당히 얘기하실 수 있다는 건 물론 두꺼운 지갑에서 나온 것도 있었겠지만 그 확신이 있으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표하는 10년 뒤와 제가 희망하는 10년 뒤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목표하는 10년 뒤는 저를 보고 김기춘 수석 대표님을 떠올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걸 떠나서 제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한다거나 제스처를 한다거나 제 행동이, 제 모습이 와, 저 사람은 수석 대표님 김기춘 같아. 저 사람은 김기춘 수석 대표님 되게 닮았다. 라는 모습이 저희 10년 뒤의 목표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는 돼 있을 거다 확신하는 건 10년 뒤에는 완벽하게 경제적 자유를 이뤄놨을 거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정말 그거는 때려 죽여도 이뤄냈을 거라는 확신은 있어요. 제가 올바르게 서기까지, 그리고 혹시나 흔들리거나 혹시나 조금 지쳐 있을 때 지금처럼만 저한테 방향을 잡아주는, 그러니까 저한테 어머니이기 전에 리더로서 저한테 방향을 잡아주는 선배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로 연세가 70이잖아요. 얼마 전에 선포하셨습니다. 이길려 여사처럼 90이 넘게까지 일하고 싶다라고. 그래서 아프지 말고 제가 쫓아가고 또 뛰어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지금보다 더 큰 리더로 성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